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 진도를 좀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저번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직선도 도형이잖아. 자, 직선이라는 도형의 방정식부터 공부해서 이번엔 원이라는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방정식으로 한번 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도형이죠. 자, 원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중심이랑 반지름,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점을 딱 이제 찝고, 그 다음에 그 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또 다른 점이 있어. 그러면 이 처음 잡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거리가 R이 되는 점들을 이제 이어주다 보면 우리 컴퍼스 돌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모든 점들이 일단은 이 처음의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인 R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점들이 되고, 처음에 이 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 그리고 이 거리 R을 우리는 반지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반지름은 주로 이제 R이라고 많이 우리가 쓸 것이고요. 자,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볼 건데, 자,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잖아. 이 원의 중심 C, A, B, 원 위의 점 P, X, Y,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 자, 선분 CP가 되겠는데, 선분 CP는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 자, 선분 CP는, 자,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해주시면, 자, X-A의 제곱, 그 다음에 Y-B의 제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양변 제곱해주시면 CP 제곱이 되겠는데, 자, CP 제곱은 결국에 뭡니까? 여기 루트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기서 CP 제곱은 R 제곱이 될 거니까 걔를 우변에다가 우리가 써볼게. 우변에다가. 자, 우변에다 써주시면, 자, 우리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 방법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실 때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P면 이 A, P를 반대보호로 쓰는 거야. 반대보호로.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를 반대보호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거꾸로 만약에 이렇게 식이 써져 있으면 이 식을 보고 중심 좌표를 부호를 뒤집어서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부호를 뒤집어서 그냥 A, B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특별히 중심이 원점이다. A, B가 만약에 0이면은 여기 없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기본형이라고 하고, 저렇게 A, B로 나와 있으면 표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거 용어 헷갈리니까 잘 구별해 주셔야 돼. 이따가 이제 일반형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구별 잘 해주셔야 되고. 자,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시면,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야. 자, 다시 한번 써보면은 X-A제곱, Y-B제곱이 R제곱입니다. 얘는 중심 좌표가 저 반대보호로 작성해 주시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이다. 그러면 A, B는 0으로 보는 것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9라고 보시고, 자, 만약에 중심이 3,-2다. 반대보호로 쓰는 겁니다. X-3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을, 자, 반지름의 제곱 2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필수예제 2번을 한번 보자. 자, 저 점을 중심으로 하고 1,4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래.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한다. X좌표 반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Y좌표 반대로 쓰신 다음에 반지름을 모르니까 R제곱이라 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1,43이라는 점을 지난다라네. 대입해 볼 수 있죠. 1,43을 대입해 볼 겁니다. 이렇게. 자, 대입해 주시면, 자,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이 R제곱이니까, 자, 9 더하기 16이죠. 그래서 R제곱이 25가 나와서 R을 5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완성된 식, 우리 이 처음에 원의 방정식 완성해서 써주시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25다 라고 해서, 자, 답을 이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문제인데, 자, 저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는 거야. 일단 어떤 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어떤 원을. 자, 여기 지름을 한번 좀 그어볼 건데, 그 지름의 그 양끝점 있죠? 자, 요 점하고 요 점인데, 이 두 점이 지금 저기 나와 있듯이 1,4, 그 다음에 이제 3,2로 이렇게 지금 주어진 거야. 그러면은 이 지름의 이 정 가운데 점,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는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죠?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니까 이 선분 AB의 중점이 되는 것이고, 또 중점이니까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거 맞니? 반으로 나누는 거?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은 중점이니 더해서 나누기 2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하면은 x 더하면 4니까 나누기 2에서 2고, y 더하면 6이니까 나누기 2에서 3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3으로. 그래서 2,3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3으로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때 A, B, R제곱을 이제 다 더하라 라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중점좌표, 이제 중심좌표 구했고, 그 다음에 이 중심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가 얘가 뭡니까? 반지름 되는 거 맞니? 반지름. 자, 이 점을 내가 C라고 만약에 잡으면, 자, 선분 AC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빼서 제곱, 빼서 제곱이잖아, 이제. 빼서 제곱, 빼서 제곱.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이게 1의 제곱이니까, 그냥 루트 2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루트 2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저 A, B, R제곱의 합을 구해주는 문제인데, 이 2,3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야. 그러면, 자,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거 빼서, 이거 반대보호로 쓰는 거죠. 반대보호로. 그게 반지름의 제곱인 2와 같다라고 식을 써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쓰셨으면은, 이제 이 식이랑 대조해보면 되잖아. 이 식이랑. 대조해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요 A를 몇이라고 두면 됩니까? A는 2라고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는 3. 그 다음에 R제곱은, 자, 2다. 라고, 요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R제곱 2까지 써줄 수 있어요. 다 더해서, 그럼 몇이야? 7이라고 해줄 수 있겠지? 지름의 양끝점을 이제 가지고, 중점좌표 구하고, 반지름까지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지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필수 이제 4번 볼 건데, 자, 요 문제는 조금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대. 그리고 저 두 점을 지난대. 자, 보세요, 이거. 우리 항상 이 원의 방정식은 이제 좌표 평면, 어떤 점의 좌표가 막 나오고, 식을 세우고, 막 길이 구하고 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물어보면, 그 두 가지가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인지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요 두 가지. 근데 지금 중심좌표가 대놓고 주어지진 않았고, 뭔가 힌트가 주어져 있잖아. 직선 위에 있다라고 돼 있잖아. 자, 이렇게 그 좌표가 정확히 안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미지수로 잡을 생각을 해야 돼. 미지수로 만약에 X좌표를 내가 A라고 만약에 놨다면, Y좌표는 그 X가 A니까 A를 넣어주면 Y가 A 빼기 2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Y가 A 빼기 2로.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위에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저거를 이제 중심좌표로 생각해서 반대보호로 x-a의 제곱, 그 다음에 y-a 더하기 2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둘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지름을 몰라요, 아직은. 그래서 일단은 R제곱이라고 쓸 거야. R제곱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이제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다라고 했어. 그럼 두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두 점의 좌표를. 대입해보면은 3,4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3-a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3 들어가면은 5-a 제곱 나오거든? 자, 얘가 이제 R제곱이 나옵니다. R제곱. 자, 일단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 전개 바로 할게. 여기다 쓸게. 2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34는 R제곱.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나가 등장합니다. 식이. 그 다음에 또 저것도 대입해봐야 되잖아.
0,1도 우리가 대입을 해볼 거야. 0,1도. 그럼 0 넣습니다.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럼 1을 넣습니다. 3 마이너스 a의 제곱은 r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이제 전개를 한번 바로 해볼게요. 2a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a 더하기 9는 자, r제곱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식 2개고 사실 미지수도 2개니까 어떻게든 잘 연립하면은 구할 수는 있어. 여기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한번 좀 빼보도록 하면은 자, 속어 1로 나오고 속어. 자, 빼줍니다.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더하기 25가 0 이렇게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니? 네. 네. 3, 4. 4면 6이구나, 여기가 6이죠, 지금. 3,4 들어가면 여기 6이네. 여기 6으로 좀 수정 좀 해줄게요. 6. 그러면은 요거 6으로 수정해주면은 여기 좀 바꿔줘야 되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아니라 18a, 그 다음에 더하기 36. 자, 요렇게 식이 좀 나올 것 같네요. 요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3. 요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 식이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3,4. a, 마이너스 2. 3,4, 0,1. 0 넣고 1 넣어주면 3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6a 플러스 9. a 제곱 마이너스 6a, 6, 36, 45. 여기 45네. 자, 요렇게 좀 수정 좀 해주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빼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이 0 이렇게 나와가지고 a를 3이라고 일단 구할 수가 있어. a는 3. 그 다음에 3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이제 r도 계산될 거 아니야. 계산해보면은 자, 2, 9, 18 마이너스 6, 3, 18 더하기 9는 r제곱. 여기서 r이 3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r이 3.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잘 봅시다, 이거. 자, 이게 좌표축에 접할 때 원의 방정식 하는 거거든. 좌표축에 접할 때. 자,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X축, Y축이 동시에 접할 때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좀 표현해 볼게.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하는 상황이 있어.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한번 놔볼 거거든. A, B. 근데 이 원의 중심은 원점으로부터 여기서 A만큼 간 다음에 위로 B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결국 A, B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 길이가. 그죠? 좌표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런데 이 반지름을 여기서 생각해 보면 반지름은 우리가 이제 R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X축에 접하면 이 원의 중심의 이 Y좌표랑 반지름이랑 같지 않을까? 이게 B만큼 올라간 거니까 반지름이랑 같겠죠? 근데 반대로 이것도 생각해 보자. 만약에 이 X축보다 밑에 원이 그려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만큼 오른쪽으로 갔고 밑으로 B만큼 지금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이때도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놔보면은 자, 우리는 이 길이를 우리가 이제 R이다 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R이다 라고. 중심 여기 표시하고. 그러면 이 길이가 B가 아니죠. 밑으로 가 있으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B 자체가 지금 음수 아니야? 4사분면이면은. 그러면은 실제 길이는 마이너스 B라고 보는 거 맞네? 실제 길이는. 그럼 이때는 반지름이 뭐랑 같습니까? 마이너스 B랑 같은 거 맞아요? 마이너스 B랑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 따라서 반지름이 그냥 B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B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원의 중심의 그 Y좌표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면 되겠지. 반지름은 항상 양수인 거니까. 그래서 X축에 접하면요. 반지름이 뭐랑 같냐면은 B랑 같기는 한데 이게 부호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값으로 씌워주는 거야. 절대값으로. 그럼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지. 자, 또 다른 상황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자, 이제 우리가 Y축에 접할 때도 생각을 해볼 건데, Y축에 접할 때.
자, y축에 접할 때는, 자, 요런 상황 한번 가정해 볼게. 자, y축에 접하실 때는, 우리가, 자, 여기를 내가 만약에 a, b라고 만약에 놨으면, 우리가 얘는 위로 b만큼 갔고, 오른쪽으로 a만큼 갔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지, 이렇게. 그런데 y축에 접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그 원의 중심에 무슨 좌표를 봐줘야 되냐면은, 이 x좌표를 봐줘야 돼. 왜냐면 이 길이가 r이라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야? r이라고? 이렇게 r이라고 나오잖아, 얘가. 그래서 이때는 이 반지름이 이 a랑 같은데, 원의 중심의 x좌표랑 같은데,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또 다른 상황을. 자, 여기에 만약에 놓여있다라고 가정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자, 이번에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 왼쪽으로 a만큼 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b만큼 가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좌표가 이제 다 음수로 지금 전환한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a, b만큼 간 게 아니라 실제 길이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보는 거 맞네. 왜냐면은 a, b 자체가 음수죠, 지금. 이 위치상으로는. 그럼 이때는 반지름이 뭐랑 같냐? 반지름이. 자, 요거 말고. 자, 요게 아니라. 자, 요때는 반지름이 뭐랑 같습니까? 반지름이 이번에는 요 마이너스 a라는, 자, 요 길이랑 같니? 요 길이랑 같니? 요 간격이 지금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간격이. 그래서 이때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a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얘가 이제. 자, 그러면 지금 원의 중심의 x좌표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게 y축에 접할 때, 원의 중심의 이 y좌표랑 같을 때가, 반지름이 y좌표랑 같을 때가 x축에 접할 때야. 헷갈리면 안 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x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고, 여기는 y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의 무슨 좌표?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인 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축에 접하면 그 원의 중심의 그 x좌표인 a라고 우리가 좀 봐줄 필요가 있어. a라고. 자, 그럼 얘를 토대로 원의 방정식 작성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놓는 거잖아, 얘가 이제. 그러면은 이 지금 r에다가 절대값 b를 대입해 보면은, 이거 절대값 b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저 우변을 b제곱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b제곱으로. 자, b제곱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y축에 접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r에다가 절대값 a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대입해 주시면 얘는, 자, 여기 r제곱이 아니라 a제곱, b제곱이죠, 이거. b제곱으로 바꿔줘 주시고, 여긴 a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자, 바꿔서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자, 이번에는 그 세 번째 상황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할 때를 생각을 해볼게. 동시에 접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 이 네 가지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상황. 자, 이런 상황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이 네 가지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들아, 이 동시에 접하게 되면은 이 반지름이 원의 중심의 그 x좌표의 절대값, y좌표의 절대값 동시에 갖게 되는 거거든. 동시에. 그래서 식은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r은 절대값 a 이퀄 절대값 b. 다 그냥 같은 거야.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는 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 b로 처음에 놓긴 하겠지만은 이 길이들이 다 반지름으로서 길이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이들이 다 반지름이죠? 이 모든 길이들이, 그지? 그래서 이 1사분면은 모든 x, y 좌표가 양수이니까 요거 r만큼 그럼 간 거 아니야. r만큼. r만큼 이렇게 간 거니까 얘는 r,r이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좌표 자체를. 중심 좌표를. r 갔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2사분면은 왼쪽으로 r, 위로 r 간 거니까 마이너스 r, 그러니까 원래 2사분면의 부호 생각하면 돼. 2사분면은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인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3사분면은
이제 왼쪽으로 R, 밑으로 R 갔으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원래 3, 4분면은 다 마이너스였었잖아. 거구처럼 작성하면 되고. 그러면 4, 4분면은 R, 마이너스 R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걸 원의 중심으로 생각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 4분면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제곱이 되는 것이고, 2, 4분면은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그냥 r제곱, 3, 4분면은 이제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4, 4분면은 x 마이너스 r제곱, y 플러스 r제곱은 r제곱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식을 세워볼 수가 있어. 네 가지로. 저렇게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해놔야 돼. 잘. 다시 얘기하면 x축에 접하면은 우리는 무슨 좌표를 보라고요? x축에 접하면은 원의 중심에 y좌표. 그 다른 문자 얘기하면 돼. 다른 문자. x가 아니라 y좌표. y축에 접하면은 원의 중심에 x좌표를 보는 거야. x좌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수예제 5번을 한번 좀 볼 건데, 필수예제 5번. 자,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해가지고 요 세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x축에 접하면은 원의 중심에 무슨 좌표를 봐라? 원의 중심에 y좌표를 보는 것이었어. y좌표. 그러니까 반지름이 그러면 3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반지름이 3. 그럼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작성해 보면은, 자, x-1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 플러스 3의 제곱. 이거 중심좌표 반대보호로 이렇게 쓰라고 했지? 그게 반지름의 제곱인 9와 같다라고 식을 써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자, 이번에 중심좌표가 2,-5야. 일단 y축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 원의 중심에 무슨 좌표 봐줘야 돼요? x좌표 보는 거 맞습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그래서 반지름을 일단 2라고 결정할 수 있고, 이걸 토대로 저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보자. 반지름의 제곱이 4라고 여기까지 써야 되겠죠? 반지름의 제곱이 4.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접한대. 동시에 접할 때는 이 둘을 동시에 봐줘야 되는데, 이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에는 우리가 이 4분면의 위치를 결정해줘야 되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이게 지금 중심이 몇 컴마 몇이래? 2,2제. 걔는 몇 사분면에 있는 점입니까? 2,2는 모든 좌표가 양순이 1사분면 위에 있는 거 맞니? 1사분면. 그러면 일단 1사분면처럼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야 돼. r, r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저기서는 2,2가 중심이니까 x-2의 제곱, 그 다음에 y-2의 제곱 쓰시고, 그게 반지름이 2가 돼야 되겠죠? 반지름이 얘랑 일치하니까. 그래서 4라고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4. 자,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 써주시고. 자, 필수예제 6번을 이제 보시면, 필수예제 6번. 자, 2,-1을 지나고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무엇이냐라는 거거든. 일단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데 주의할 점. 얘가 원의 중심이 아니야. 이건 중심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점이 이제 원의 중심이 아니다. 중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보여줄게요, 얘들아. 이게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은, 일단 쟤는 몇 사분면입니까? 4사분면이죠. 4사분면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은 이제 저 4사분면 위의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x축, y축에 접할 때에는 이게 축을 뚫고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이 4사분면 상에 있는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한다면은, 원의 중심은 당연히 4사분면에 존재해줘야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은. 요 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요 원으로. 그래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이야. 2,-1을 이제 대략적으로 찍어볼게. 한 요 정도쯤으로 찍고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원이 있는 거야. 그럼 그려볼 수 있는 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은
이제 조금 작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는 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원이 있어. 그 다음에 좀 커다란 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커다란 원도.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려지는 원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원도. 좀 삐져나갔죠? 그럼 이런 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런데 이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이제 요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 구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는 그냥 반지름만 구하면 끝나. 우리가 그럼 마이너스 1 4사분면상에 이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x-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2,-1을 지금 지난다라고 했으니 이제 대입을 한번 좀 해보시면 자, 2-r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게 되는 것이고, 그럼 전개를 다 해보면 바로 정리할게. 자, 2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r제곱. 그럼 다 넘겨주시게 되면은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0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또 인수분해가 또 돼요. 인수분해가 돼서 r은 1 또는 r은 5가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로. 자, 그러면은 이게 그 중심 좌표가 지금 r,-r인 거잖아요. 얘가 지금 r,-r. 그래서 1하고 5를 대입해 보시면은 1,-1과 우리는 5,-5.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거리 계산할 수 있죠, 우리? 빼서 제곱이니까 빼면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나와서 얘는 몇이 나옵니까? 루트 32. 4루트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4루트 2. 여기까지 일단 우리 해주면 될 거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됩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적의 4사분면의 원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4사분면처럼 이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 대입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에 나타내는 도형 요거 한번 좀 보자. 자, 요거는 원의 방정식의 좌변을 다 전개하고 우변을 좌변으로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 형태가 이거란 말이지.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이 r제곱이다. 얘를 싹 다 전개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한 거야. 여기 지금 마이너스 2ax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잖아. 여기를 그냥 a라고 퉁치고 쟤를 그냥 a라고 퉁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y를 그냥 대충 b라고 퉁쳐. 그 다음에 상수항이 되게 막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이걸 그냥 c라고 대충 퉁치는 거야. c. 이렇게 놓는 거야. 저렇게 전개한 저런 표현식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거. 자, 이 일반형은 근데 이제 내가 다시 완전제곱식으로 얘를 바꿔볼게. 그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면은 그 같은 문자끼리 묶어서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정리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 우변이 원래 뭐가 오는 자리입니까? 이 반지름의 제곱이 오는 자리거든요. 원의 방정식은 자 당연한 얘기지만 반지름이 있어야 원이 되겠지. 반지름이 양수여야 되는 거 맞니? 양수? 길이니까 양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이 우변은 반드시 제곱이니까 0 이상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완전제곱식 정리했을 때 얘가 0보다 크다면은 원을 의미한다. 이거 제곱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이고, 반지름이 이제, 자, 얘는 반지름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준 거 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반지름이 적어인 원을 나타냅니다. 반지름이 적어인 원. 그러니까 완전제곱으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면, 이제 얘가 중심이고, 얘가 반지름이다.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완전 제곱식 그냥 만드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또 다른 당분간 표시. 만약에 얘가 0이야. 그럼 R이 0이라는 얘기거든요. R이 0. 반지름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원이 원래 있었는데, 자, 반지름이 이제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작아져.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점으로 됩니다. 점으로. 그래서 반지름이 0이면 그냥 점을 나타낸다.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점을 의미합니다.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점. 자, 만약에 저 제곱을 해준 게 이제 음수다라고 만약에 나오면은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지름의 제곱이 음수일 수 없으니까.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걸 토대로 바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 7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원의 반지름이 1이다라고 적어져 있거든? 이거는 그냥 완전 제곱식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돼, 얘들아. 정리만. 저거 정리해 주려면은 그 같은 문자끼리 일단 그 이웃하기 한번 써볼게.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것이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라고 쓰고, 마이너스 2k 더하기 8은 0.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 맞니?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완전 제곱식 묶을 수 있는 게 보이죠? 여기에다가는 뭘 더해주냐? 절반의 제곱인 4를 더하고 빼주고, 여기에다가는 이 절반의 제곱인 1을 더하고 빼주는 연산을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가 있죠. 묶어봅니다. x-2의 제곱, y-1의 제곱이고, 자, 숫자 계산할게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고, 거기다가 더하기 8을 해주면은, 더하기 3은 0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저걸 이제 넘겨볼 것이거든, 얘를 이제. 넘겨보면은, 2k-3. 2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 2k-3.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이 1이다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얘가 지금. 그러면은 얘가 원래 무슨 자리입니까? 얘가 원래 반지름의 제곱이 오는 자리였잖아, 원래.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면 1의 제곱 1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1로. 2k-3이 1이어가지고 우리는 k를 2라고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k는 2라고 저기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k는 2까지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8번을 볼 건데,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 일단 그 원의 방정식의 그 일반형은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xy는 이제 저 xy좌표를 이 세 점을 여기에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자, 미지수가 지금 a, b, c 3개야. 미지수가 3개인데 지금 대입할 수 있는 그 점의 좌표도 지금 몇 가지야, 얘가 지금? 3가지지, 얘가 지금? 3가지? 3개 대입해서 식 3개로 연립해서 a, b, c 구하는 거야. 대입해서. 그래서 식 3개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1,0을 만약에 대입해주면, 이거 0 들어가는 건 안 쓸게요. 1 더하기 a 더하기 c는 0. 요런 식이 나올 거야, 일단. 그 다음에 이제 0,-1로 대입해 보시면, 자, x에 0 들어가고 y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1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0.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갈 것이고, 자, 0,2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시면 0 날라가니까 4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연립을 잘 해주시면 돼요. 연립을. 이제 연립의 목적은 뭐냐면은 문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거든.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그래서 일단 얘네 둘이 빼보면 C 날라갈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빼도 C가 날라갈 거 아니야. 그럼 C 날라간 식이 2개 있을 건데 걔네는 A, B에 관한 식이겠지? A, B에 관한 식. 걔네 연립해서 A, B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C까지 다시 대입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볼 거야. 자, 우리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저 1 플러스 A 플러스 C는 0이랑 그 다음에 저 1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0. 얘네들 이제 연립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위에서 밑에 걸 뺄게요. 뺄게 이거. 자, 이거 빼고 이거 빼줄게. 자, 그러면은 이제 A 플러스 B가 이제 0이다. 이런 식이 일단 하나가 나오게 되겠지. A 플러스 B가 0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0, 마이너스 1도 만약에 대입해보면은, 다시. 얘네 둘 한번 가지고 또 식 써보시면은, 1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0. 그 다음에 4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얘네도 한번 빼볼게요, 이것도. 마3, 마이너스 3B가 0. 이런 식이 일단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B는 구할 수가 있어. B가 여기서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1. 일단 이렇게 나오지? 대입해보시면은 A는 1. 이렇게 이제 나오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나오게 되는 거야. 두 가지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A에 1 넣고 B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C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C 구해주시면은 A 1로니까 C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최종 완성된 식을 다시 한번 써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거 a를 왜 썼어? 자, 이거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요거를 완전 제곱식을 이제 만들어 줄 거야. 같은 문자끼리 이렇게. 자, 얘네끼리 이제 완전 제곱식을 묶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 보니까 그냥 요게 답이네요? 일반형이 그냥 답이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되어 있는, 그럼 3번이 답인가요? 3번? 3번으로 답을 우리는 골라주면 됩니다. 3번으로.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 하나 조금 이제 눈여겨볼 게 있거든요? 자, 이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얘들아. 세 점이 저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같은 좌표가 나왔을 때, X좌표가 지금 같잖아. 이렇게 어떤 점들이 같은 좌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조금은 더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 뭐냐면은, 자, 봐봐. 자, 지금 어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원이 일단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Q하고 R의 점을 찍어 볼 건데, 이게 X좌표가 같잖아, 얘네는. 그럼 X좌표가 이제 같은데 0이죠, 그게. 그러니까 Y축처럼 생각할 수 있지. 세로로 된 직선이지. 세로로 된 직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한 점이 Q 0, 마이너스 1 다른 한 점이 이제 R 0,2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두 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 이렇게 두 점으로. 그런데 여기서 원의 중심을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우리가 이거 선분 QR을 원의 입장에서는 현이라고 부르죠. 현? 기억납니까? 현이라고 부르는 거. 수선의 발을 내려. 저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만약에 내려주게 되면은 이거 길이가 똑같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이 선분 QR의 중점 있지, 얘들아. 선분 QR의 중점은 여기가 되겠는데 여기 점의 좌표는 X좌표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0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Y좌표 더해서 나누기 2 맞네, 얘들아. Y좌표 더해서 나누기 2. 그럼 이제 1을 나누기 2 해주니까 2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요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이랑 요 원의 중심 있죠. 얘는 무슨 좌표가 같습니까? 얘네들은 Y좌표가 같은 거 맞니? Y좌표가? 이렇게 Y좌표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니? Y좌표? 결정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게 이게 세로로 된 거에 수직이면 가로로 된 거잖아. 가로로 되어 있으면은 Y좌표가 동일했었지. Y좌표가. 요거 맞습니까? Y좌표 동일한 거? 그러면 Y좌표가 지금 동일하게 나오는 상황이니 결국 X좌표가 같으면 이 Y좌표 둘이 평균 낸 거 있지. 평균 낸 거. 평균 낸 게 얘잖아. 이 점이 원의 중심의 Y좌표다. 이 점의 좌표가. 이게 원의 중심의 Y좌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같은 게 있으면은 나머지 하나를 중평균을 낸 게 그 좌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y좌표가 같으면 x좌표를 똑같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알았으면은 식 세우는 게 그래도 조금은 더 용이할 거야. 식 세우는 게 조금 더 낫겠습니다. 그럼 y좌표를 이렇게 2분의 1이다 라는 걸 이제 만약에 알고 들어갔으면 얘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거든. x-a 제곱 플러스 y-2분의 1의 제곱은 r제곱. 지금 원의 중심의 y좌표를 아는 거니까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으로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야. 표준형으로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저 점들의 좌표를 대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점들의 좌표. 근데 여기서는 두 개만 대입해 주면 돼, 얘들아. 두 개만. 대입해 줄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P 한번 대입해 보시고 P. 그 다음에 이제 이 Q, R 둘을 활용해서 나온 식이기 때문에 Q랑 R 둘 중 하나만 대입해 보시면 돼요. 둘 중 하나만.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필수의 이제 9번을 보자. 저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네. 자, 9번 봅시다. 자, 얘는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자. 원을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원을 이제. 그러면은 일단 밑줄을 일단 좀 쳐볼게. 그 묶어줘야 되는 부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 플러스 6y가 되겠고 거기에 마이너스 k까지 한 게 0인데 자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완전 제곱식을. 자 얘네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자. 얘네. 그러면 이제 얘하고 이제 얘를 이제 보는 건데 자 완전 제곱식 해주시려면 몇을 더해줘야 되니? 1을 더하고 빼는 거 맞니? 1을 더하고 빼는 거. 여기다가는 무엇을 더해주고 빼주니? 9를 더하고 빼주는 거 맞습니까? 9를 더하고 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완전 제곱식 대상 요거하고 요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x-1의 제곱 여기 뒤에 y 더하기 3의 제곱 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는 넘어가서 그냥 10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k도 넘어가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원이 돼야 된대. 원이 되려면 이 우변이 뭐가 오는 자리였습니까? 우변이 r제곱이 오는 자리 맞니? r제곱이 오는 자리? r제곱이 오는 자리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k 플러스 10이라는 놈이 제곱이니까 0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 라고 쓰는 거야.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10 넘겨주셔가지고 k가 마10보다 크다 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마10보다 크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니까 원이니까 저 우변이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식으로 이제 써보시는 것입니다. 우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한번 보자. 1번을 봅시다. 1번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B가 있을 때 선분 AP 대 BP는 2대 1이다 라고 돼 있어. 자 요거 좀 잘 봐줘야 되는데 자체 방정식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둘 다 잘 기억해놔야 돼. 둘 다. 첫 번째 일단 이 점 P는 A까지의 거리 B까지의 거리가 2대 1이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선분의 길이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 쓰면 루트가 있잖아. 그러면 선분 AP 제곱 대 선분 BP 제곱은 몇 대 몇입니까? 얘가 이제 4대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4대 1. 제곱해서 루트를 애초에 없애서 쓸게. 그럼 요거 식 정리하는 거를 잘 보세요. 일단 AP 제곱은 이제 요 점 P하고 요 두 점 가지고 이제 빼서 제곱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빼서 제곱 쓰기 전에 얘를 먼저 외항 내항 좀 정리를 먼저 해놓자. 4 곱하기 선분 BP의 제곱은 선분 AP의 제곱. 여기까지 좀 써놓을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BP제곱 이제 먼저 써볼게요. 4 곱하기 자 BP제곱은 자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AP 제곱이야. 빼서 제곱인데,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면 그냥 그게 답이야. 정리하면.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거 바로 정리할게.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플러스 4y제곱.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 좌변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4는 없어지거든요, 이게. 4가. 그래서 플러스 3y제곱은 0. 이렇게 좀 나와볼게. 그 다음에 3으로 나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제곱은 0.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을. 여기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자, 이거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 요 마사가 넘어가니까 그냥 4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4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걸 만족하는 점피는 그 도형이 원이더라. 원의 넓이 구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2니까 파이를 제곱해서 4파이를 우리는 정답으로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풀이야. 이게 첫 번째 풀이. 가장 그 기본의 정석으로 이제 우리가 푼 풀이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풀이가 있어. 두 번째 풀이는 우리가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는지 한번 봐봐야 되나? 요거를. 자, 우리 근데 요 표현식은 그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다룰 때 우리가 봤던 표현식인데, 요거 기억납니까, 이거? 거기서 이 P는 A까지는 2배, B까지는 이제 이거 한 칸으로 이제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점 P가 저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도 되냐면은, 점 P는 선분 AB를 2대1로 나누는 점이야. 2대1로 내분, 외분하는 점으로 볼 수 있어. 내분, 외분하는 점. 내분, 외분하는 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 쟤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점 P는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그러면 우리는 그 내분점, 외분점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찾아봅시다. 내분부터 한번 찾아보자, 내분. 자, 내분점은 이제 자, 공식 써보면, 자, 2 더하기 1 분의, 자,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잡혀주면 2 곱하기 1, 그 다음에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잡혀주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y는 어차피 둘 다 0이거든요. 그러면 내분하는 점도 이건 0입니다. 해보면. 어차피 y가 똑같이 0이면은 쟤도 0이 나오게 될 거야. 정리해 주시면 얘는 이제 앞에도 0이 나와가지고 0,0으로 볼 수가 있어. 0,0으로. 그 다음에 외분을 한번 해볼게. 외분은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우리가 굳혀서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부호를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똑같이 0으로 들어갑니다. y좌표 0으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4가 되는 것이거든. 4.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이렇게 쓰면 여기서 이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얘네가 지름의 양끝점입니다. 지름의 양끝점. 얘가 지름의 양끝점이야.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줄게. 그림 그려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지금 점 A는 마이너스 2,0, 점 B는 1,0이죠, 지금. 자, 여기가 이제 A야. 점 B는 한 요 정도쯤 위치해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서 이 2대1을 만족하는 점 P 있지. 그러한 점은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거든. 그냥 대충 있잖아. 그 A까지는 2칸, B까지는 1칸의 점을 대충 잡으면은 요 정도 좀 잡아볼 수도 있어. 얘가 이제 2대1이 되게 잡아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잡을 수 있죠. 한 뭐 요 정도쯤 해가지고 요 정도쯤 이렇게 만약에 잡아버리게 되면은 요 정도 좀 잡아볼까?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뭐 2대 1이 되는 순간이 뭐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이 선분 AB의 그 연장선, 자, 직선 AB에서 확인해보자. 직선 AB에서. 직선 AB에서 2대1로 그 나누는 점이 이 두 점이거든요. 직선 AB 상에서. 근데 이제 0,0 찍어보면 여기고, 그 다음에 그 4,0 찍어보게 되면 여기 정도 될 거란 말이야. 한 여기 정도? 여기 정도 되는 것이거든. 얘가 이제. 두 칸이니까, 조금만 살짝 왼쪽으로 가자. 여기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제 우리가 그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원을 그려볼 수 있잖아, 이제. 그러면은 그 원의 원 위에 있는 점 있죠?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렇게 원을 그려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지금 이제 2대1이 되는 점이다라는 거야. 처음에 요거 좀 잘못 잡았는데 요거 보지 마시고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 2대1, 2대1, 2대1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본다? 그럼 원의 중심은 평균이니까 중점이니까 2,0. 그럼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이거 y가 같으니 x끼리 빼주면 되잖아. 반지름이 2로 나오는 거 맞니, 얘들아? 반지름이 2로 나오는 거? 자, 반지름이 2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넓이가 똑같이 4파이가 나오게 되겠지? 4파이가. 저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해야 시간이 훨씬 단축돼. 실제 시험 보실 때에는 요거를 좀 활용해 주셔야 되겠고, 요거를. 그 다음 필수의 10번을 한번 봅시다. 10-2번이죠? 자, 어떤 점이 있는데 저 원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 대해서 뭐 중점의 자추의 길이를 구해주라 라는 문제거든. 일단 우리는 원의 방정식에서 저렇게 일반형으로 이제 만약에 나와 있으면 쟤를 표준형으로 좀 바꿔줄 생각을 항상 해야 돼. 우리는 이런 걸 보자마자 표준형으로 좀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꾸게. 자, 이 생각을 좀 이제 해줘야 돼. 이 생각을. 표준형으로 바꿀 생각을 해줘야 된다. 표준형으로. 자, 저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인데, 여기서, 자,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은, 여기는 뭐가 필요하니? 여기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필요합니까, 이거는? 얘는 1이 필요한데, 얘는 이미 뒤에 있는 것이거든? 얘는 1이 있으니까 냅둘게, 그냥. 그럼 얘는 이제, 자, 완전 제곱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자,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이게 4라고 식을 써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자, 참고로, 우리가 왜 이제 표준형으로 좀 바꿔야 되냐면은, 그 표준형에서는 중심하고 그 반지름을 바로 알 수가 있거든. 일반형에서는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보가 중심이랑 반지름이라고 했니? 그걸 알고 싶으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꾸는 거야. 그럼 이제 저 점을 한번 좀 찍어 봅시다. 마이너스 2,1을 한번 좀 찍어 보시게 되면은 대략 이 정도 좀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뭔가 그려질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밑에다 그리면 안 되죠. 위에다 그려야죠. 자, 다시 위에다 그려줄게요. 자, 마이너스 2,1은 대략 이 정도 좀 잡고, 이렇게. 자,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점이 A가 2,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대칭된 이 점도 좀 유치해가지고, 여기가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원 위에 어떤 점을 잡습니다. 그 점이 P인데, 이었을 때 중점을 잡으래, 중점. 중점을 잡으래. 또 다른 점을 잡아. 이었을 때, 이 중점을 한번 잡아보래. 뭐 중점. 이런 식으로 잡아보래. 또 다른 점을 잡아보자. 여기 정도로 잡을까? 이었을 때,
그 선분의 중점을 한번 잡아보래. 중점. 한 대략 이 정도쯤이겠지? 그러면은 그 중점들을 다 연결하면은 어떤 도형이 나온다라는 거거든? 어떤 도형이 나온다? 자, 뭐가 나오는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그 좀 어려운 문제야. 잘 보셔야 돼. 그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점 P 있죠? 이 점 P를 우리가 이제 x, y라고 미지수로 좀 이제 놔줘야 되거든? 미지수로 이제 놔줘야 되거든? 그러면 저 점 P x, y로 놨고 그 다음에 점 A 2,-1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선분 AP의 중점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은 더해서 나누기 2라는 거지. x 플러스 2 2분의 y 마이너스 1. 중점 좌표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중점 좌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중점 좌표는 2분의 x 플러스 2, 2분의 y 마이너스 1, 2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이거 저번에도 그 직선의 방정식에도 이런 유형이 있었어. 요거 어떻게 풀었냐? 얘를 는 a라고 두고 얘를 이제 는 b라고 두고 우리가 풀었습니다. 는 a, 는 b. 그래서 그 a, b를 이제 푸는 것이거든. a는 2분의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b는 2분의 y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이제 풀어볼게. 자, 2a는 x 플러스 2니까 x를 구해주시다 보면은 x는 마이너스 2a, 2a 마이너스 2죠. x는 2a 마이너스 2. 얘도 2b가 y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y를 구해주시다 보면은 y는 2b 더하기 1.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구한 이 두 가지를 요 x, y 값 있잖아.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다. 근데 이제 요게 아까 이렇게 변형됐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 원 위에 점 P를 x, y로 잡았기 때문에 그 x, y를 여기 x, y 자리에다가 대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얘를 저기다 대입하는 거야. 쟤를 이제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 이렇게. 그럼 대입해서 해주시면 자, 이게 2a의 제곱. 이거 2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1도 없어지거든요. 2b의 제곱 해주셔가지고 4가 나와서 결국 4a 제곱 더하기 4b 제곱이 4. 최종적으로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까지 나올 거야. 일단 여기까지 나오게 될 것이고, 근데 이 a, b라는 거는 원래 그 x좌표, y좌표였기 때문에 되돌려 놓는 걸 해주시면 돼. x, y로 되돌려 놓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진짜 최종답은 되돌려 놓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자, 여기까지 우리는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써주시면 돼요. 요거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써주면 되겠고요. 근데 일단 답은 그 자취의 길이를 구하래. 자, 지금 저 중점이 이러한 도형 위에 있는 점이거든. 이러한 도형 위에죠.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인?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중점 몇 개 좀 찍어봤는데 걔네들을 이어주다 보면은 자, 요러한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러한 원의 방정식. 점 P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은 이제 그 중점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중점도 빙글빙글 돌고. 근데 자취의 길이, 이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야. 원의 둘레의 길이. 그러니 2파이 R로 계산하면 되겠죠? 원의 둘레의 길이. 최종답은 2파이 여기까지 써주시면 돼요. 자, 풀이 방법이 얘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 상태로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된다, 얘들아. 외워야 돼. 중점 좌표 표현한 거를 는 A, 는 B라고 두고 정리를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정리를. 아시겠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점 A와 원 위의 저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체수를 구해주는 문제야. 자, 우리는 요 일반형 보자마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자, 같은 문자끼리 이렇게 이웃해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는 0. 일단은 여기까지 쓸 것이거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지금 바로 보이는 게 있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이렇게 해줄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주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묶어주면은 y 플러스 3의 제곱이 넘어가니까 그냥 4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 그냥 4. 자, 그러면 이 원 위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또 그려봅시다. 일단 그려보시면 x 마이너스 2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2로 수정해 줄게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자, 지금 2, 마이너스 3이니까 대략 요 정도쯤 찍고, 그 다음에 좀 너무 내려갔다. 그렇지? 2, 마이너스 3이니까 대략 요 정도 좀 찍고, 자, 이게 반지름이 2니까 여기 y축에 맞닿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저 A라는 점이 어디냐? A는 마이너스 2,1인데 대략 한 여기 정도로가 한번 나올게. 대략 한 여기 정도로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점에서 이 원 위에 어떤 점까지 우리가 거리를 계산해 보는 것인데, 이런 거리도 나올 수 있고, 자, 이런 거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야. 여기 있으면은 이런 거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 어떨 때 이 거리가 가장 짧고 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어떤 상황일 때. 이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은 무조건 그 원의 중심을 지나게 선을 그어. 무조건. 그럼 이 점에 가까운 점이 있고 먼 점이 있잖아. 이때가 최대 최소입니다. 이때가. 무조건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 점일 때는 이제 이 거리가 최소, 이 점 먼 점일 때가 이 거리가 이제 최대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 왜냐하면은 이 직선이랑 수직이 되게 한번 그어볼게. 수직이 되게. 수직이 되게 그어보시게 되면은 접하게 그을게. 이렇게 그어보시다 보면은 지금 생각해봐, 얘들아. 짧을 때는 가능한 한 이 점에 가까워야 되는 거잖아. 가까우려면은 그나마 가장 가까운 점은 중심 지날 때를 이렇게 수직이 되게 이제 그어가지고 이 점일 때가 가장 이제 가깝지 않을까라는 게 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가장 멀 때는 이때야. 원의 중심 지나면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 그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얘보다 이제 더 길고 짧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거리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 잘 보세요. 일단 기본 베이스가 그 처음에 점이랑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 있지, 여기 아까 2,3이었죠. 일단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베이스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해서 반지름을 빼면은 이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빼면 최소가 나오고요. 반지름을 오히려 더하면은 최대가 나옵니다. 반지름을 더하고 빼준 것으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나는 주로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여기선 뒤로 빼게. x끼리 빼고 제곱. 자, 4의 제곱이라 씁시다.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해 주시게 되면은, 자, 4루트 2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4루트 2다. 자, 근데 우리는 반지름이 지금 몇이었냐면은 반지름이 2였단 말이야. 반지름이 2. 그래서 최대값은 그 뒤에서 r을 더한 거. 최소값은 D에서 R을 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D에서 R을 뺀 것으로. 자, 그래서 최소 곱해주는 거는 결국에 둘이 이제 더해준 거하고, 그 다음에 둘이 이제 빼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둘이 더해준 거하고, 둘이 이제 빼준 거. 그래서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으로 볼 수가 있는데, D제곱은 여기서 이제 4루트 2제곱 32, R제곱은 4로 나와서 28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8로 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 빼면 최소, 반지름을 다시 더하면 최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